기출 문제는 굉장히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거의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주 새로운 문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. 그리고 자, 이 암기 위주는 탈피하자. 모든 그 내용들은 무조건 공부해서 암기를 해서 답안지에 서술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여러분 시공기술사 교재를 한번 보면은 그 책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전체를 암기하고 외운다.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암기 위주로 가면 반드시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정의만 알아도 요령으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. 요거는 용어에 대해서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정의만 알면은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. 요거는 우리가 그 답안 작성 요령을 계속 수업으로 배우고 나면은 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콘크리트 균열 원인 및 대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충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한 1분 내지 2분 정도는 여기에 투자를 좀 하는 것이 책에 있는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개요를 쓰고, 두 번째는 원인을 쓰고, 세 번째는 대책을 쓰고, 네 번째는 이 중점관리, 시공시 중점관리 사항을 기술하고 대책을 쓰겠다. 결론을 서술하겠다. 이렇게 하면은 원인은 이 설계상의 문제, 화학적인 문제, 물리적인 문제,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. 이 원인이 설계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균열이 발생했죠. 부재가 적다든지 철근이 적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과 화학적, 이거는 AR이라든지 중성화라든지 철근 부식이라든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, 물리적은 충격이라든지 마모라든지 이러한 것, 그리고 환경은 비 올 때 콘크리트 쳤다든지, 그리고 양성을 옳게 하지 않은 여름에 혹은 동절기에 이를 통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. 대책에 대해서는 재료적인 대책과 배합, 그리고 시공, 그리고 양성을 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. 이렇게 요약을 쫙 하고 이 프레임입니다. 프레임을 이렇게 짠 다음에 서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. 그런데 공부를 좀 하면 요 프레임을 짜는 데는 거의 1분 정도의 소요가 되어집니다.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내가 서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프레임을 짜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와 그 원리, 개론을 안다면은 정의나 개념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답안지를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만 짜도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죠. 자, 기술사는 시간 싸움입니다. 자, 이 시간. 여러분 답안지를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 3페이지를 적는다. 이걸 1시간당
네 문제를 기술하죠. 네 문제 하면 4, 3, 12죠. 12페이지. 요걸 4시간을 한다. 그러면은 손에 쥐가 납니다. 정말로 내가 아는 문제 한두 문제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시간이 모자랍니다. 내가 안다고 한두 문제에 집중하면은 나머지 4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간적으로 쫓겨서 좋은 답을 쓸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3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썼다. 그래도 추가 점수는 얼마 안 줍니다. 많이 줘봐야 3, 4점, 평균 3, 4점 이렇게 주는데 4교시를 망쳐버렸다. 그러면 거의 빵점 맞았다. 개요 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말 한 페이지 정도밖에 못 썼다. 기술을 하지 못했다. 이러면은 5점, 10점 맞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시간 싸움이고 또 시간 조절을 위해서 연습을 실전에 연습을 시간 조절해 가면서 실전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다음 공부는 단기로 끝내야 합니다. 단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. 가족인데 버림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장기간 하면은 지치고 사람이 지치고 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처음 시간을 한 2개월 마음 먹고 2개월 기술사 시험을 도전해 봐야겠다.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당연히 기출 핵심 자주 출제되는 거 몇 문제 한 30문제 정도만 달달 공부해서 갔습니다. 그런데 그게 58점이 나왔습니다. 평균 58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공부를 지금 2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. 엄청나게. 근데 이 점수보다 적게 나왔어요.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? 이 공부에 내가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단기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빨리 지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가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험치기 1, 2개월 동안에 큰 일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1, 2개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그 다음엔 답지를 적을 때 답지를 이 양식에 낙서를 해도 이 답안지 한 칸에 내가 글씨 크기라든지 글씨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이 양식에 복사를 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능률이 오릅니다. 왜냐하면은 이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며 또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 그리고 빠르게 썼을 경우에 내가 어떤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 그래서 볼펜 같은 경우도 시험장에 가면 정말로 잘 쓰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잘 쓰려고 좀 빨리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게 되면 글자가 뭡니까? 날림 글자가 되면은 당연히 채점자가 볼 때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빨리 쓰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볼펜은 조금 굵은 볼펜을 선택하는 것이
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나 내게 맞는 그 볼펜과 그리고 또 모든 글씨 연습은 이 답지 양식에 해야만 된다,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. 그림을 연습하더라도 그림 한 장을 그리라도 요 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. 자, 요약집입니다. 요약집. 요약집을 작성해야 되는데, 요거는 제가 견본을 나중에 견본을 드리겠습니다. 견본을 드리는데 내가 작성해야 됩니다. 이 중요한 것은 시험 칠 내가 작성해야만 요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게을러서 하지 못한다. 어떤 분들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요약집을 하는데 거의 뭐 교재와 비슷한 수준의 요약한 그러한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것은 그냥 교재를 한번 뺏기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지막 시험에 유리하게 덕을 좀 보고자 하면은 굉장히 취약된 내용이 필요합니다.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기숙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기무식 장판지가 있죠. 장판지. 그것이 대표적인데 정 게을러 못하면은 그 장판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걸 좀 더 보충을 해서라도 내가 보충을 좀 거기에서 해서라도 이 어떤 한 단원별로 거의 한 페이지 정도로서 내가 축약해서 이것을 마지막에 요것만 암기하면은 될 정도로 그렇게 축약해서 요약집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견본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남이 준 것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좀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은 자료를 주면 그걸 자꾸 공부하려고 달려듭니다.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막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계속 그걸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꼭 시험에 필요한 부분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내가 좀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질의에 좀 자료를 좀 요청한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수업으로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수업을 통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성의를 다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